원일이 TV 5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태영호, 지성호 두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비판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조리돌림입니다. 그것도 남과 북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수준의 비판인가? 저는 오늘 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조리돌림이라고 했는데 그 사전적 의미가 이렇더군요. 간음을 저지른 남자 혹은 여자에게 내리는 형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북을 이고 등에 맷돌을 지고 동네를 돌리는 처벌입니다. 육체적 체벌을 하지는 않는데 죄인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안겨서 망신을 주는 형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영호, 지성호 그들에 대한 비판이 왜 조리돌립니까? 두 당선인 잘못했죠. 김정은 두 발로 못 일어서는 상태다. 김정은 사망 99% 믿는다. CNN이랑 인터뷰하고 국내 언론에 대고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망스럽고 가벼웠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탈북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격, 비판에 그치질 않습니다. 안보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김부겸 의원, 안보상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 국방이나 정보위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윤건영 당선인, 1급 정보를 취급하게 될 텐데 우려된다. 민병두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적 신뢰가 깨졌다. 민감한 상임위 배정은 어렵다. 친문 지지층의 공격은 더 심합니다. 지성호 당선인 자살 이런 자극적 제목의 가짜 뉴스가 나돌 정도예요. 자세히 보니까 지성호 당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반성하면서 자택에서 숨진 채가 아니고 숨쉰 채 발견됐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영혼까지 탈탈 털린다는 말 실감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 자격 없다. 정보위나 국방위에 배정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측이 틀렸으면 사과를 할 일이지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에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이란 건요. 본인 희망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전문성이고 지역 안배고 당의 전략적 배치가 고려사항이죠. 그렇게 종합해서 원내 수석 대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권은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안보상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 그래서 1급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에는 곤란하다. 그 논리더군요. 청와대와 정부가 부인했는데 두 당선인이 김정은 죽었다 식으로 단정한 건 안보상 심각한 위해를 가한 거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의 발언 분명 경솔했고 실수 맞죠. 특히 김정은 사망 99% 확신한다. 이런 단정적 표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예측이 틀린 겁니다. 예측 틀리기로 따지면 CNN은 어쩔 거고 데일리 NK는 어쩔 거고 그 수많은 자칭 북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 예측이 틀렸던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1986년 11월에 김일성 사망설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 8월에 현성월 총살설, 2015년 5월에 김경희 피살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의 폐쇄성이 1차 원인이죠. 2016년 2월에는 국정원조차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처형, 국회에 보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석 달 뒤에 이영길이 중앙군사위원회 선임됐다 발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기억해서 열거하기도 어려운 예측 오발탄의 근본적 원인은 예측을 한 사람들이 경솔한 것도 있지만 그게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가 20일씩이나 사라졌다가 안 나타납니까? 전 세계에서 온갖 설이 난무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짠하고 나타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국내외의 모든 예측이 마치 페널티킥 막는 골키퍼처럼 방향 정해놓고 한쪽으로 몸 날리는 거랑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신변과 관련된 기사는 반드시 새겨들어야 된다고 수없이 떠들었던 겁니다. 명색이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니까 신중했어야죠. 말을 가려서 했어야죠. 그 지적, 그 비판, 반박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틀렸다가 핵심이 아니고 비판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가 현재 핵심입니다. 비판이 도를 넘으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뿐이 아니죠. 북한도 조리돌림에 가세했습니다. 메아리라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네요. 제목이 남조선에서 가짜 뉴스 성행 보수 언론들 앞장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은 남조선에서 날로 성행하고 있는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혼돈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고요. 남조선의 가짜 뉴스 성행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남조선 보수 세력들은 현 당국에 불리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매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남조선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보수 세력이다. 가짜뉴스는 현 남조선 당국에 불리하다.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 그 가짜뉴스가 왜 남한 정부 당국에 불리하다고 할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리돌림은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에게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베리굿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멤버가 조현이라는 연예인인데 호된 질타를 받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3일 북한군이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했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라는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를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 기사만 공유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문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졌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냐,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조현이라는 연예인이 나쁜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해명을 하다가 결국 게시물을 내렸다. 꼭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 논평을 했습니다. 걸그룹 조현은 총격 사건이 나니까 걱정했던 것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정파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나의 적으로 보는 건 문제다. 마녀 사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GP에다 고사포를 쏜 건 팩트죠. 우리 군 대응에 20분 걸렸다는데 그게 적절했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아니다. 탄흔을 확인하고 대응 사격하는데 20분 걸렸으면 매뉴얼대로 잘한 거다.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를 한 게 아니고 북한군이 우리 GP에 총 쐈다. 그 기사를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사를 왜 올렸냐? 반문 연예인이다. 이건 도를 넘긴 비판. 이런 게 바로 조리돌림입니다. 정부의 부정적인 기사도 아니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뉴스 자체는 쳐다보지도 말고 공유도 하지 마라. 이 뜻일까요? 조보아라는 젊은 배우가 또 있다 그러네요. 그 역시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곤혹을 치렀답니다. SNS에 총선 사전투표 인증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투표 도장이 찍힌 손을 철쭉을 배경 삼아서 손 하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더군요. 꽃 색깔이 통합당 상징색인 해피핑크랑 비슷하다. 통합당 지지하는 거냐? 이런 공격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답니다. 다시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자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경남대학교의 김근식 교수랑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비슷한 견해를 밝혔더군요. 김정은 신변 이상설을 잘못 짚은 죄로 몰매를 맞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다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자세로 청와대까지 비난에 나설 일인가.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들이 배팅을 잘못한 것은 CNN이나 로이터가 낭설을 믿고 잘못 배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보기관에서 수십 년 정보를 분석을 해온 전직 정보기관 간부들도 헛짚는 것을 탈북자 출신이 틀렸다고 호들갑 떨 일인가. 역시 두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비판이 정도를 벗어났다. 그런 비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군요.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정보 실패를 추궁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정부의 정보 실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트럼프가 작년에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갈 때 김정은이 영변만 포기하겠다고 나오면 회담 결렬시키겠다라는 입장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었는데도 청와대는 동맹국의 동향을 까맣게 모르고 축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이건 어떻게 변명할 거냐. 이게 태영호 당선인이 헛짚은 것보다 가벼운 정보 실패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뭔가 딱 걸렸다 싶었을 때 도를 넘어서 비판하면 그거를 조리돌림이라고 합니다. 조리돌림은 마녀사냥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경솔했던 당선인은 자숙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할지는 본인과 그에 속한 정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 조리돌림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기 키워드인 남북협력, 그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다면 그건 또 다른 오류 내지는 오판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김정은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아무런 시술도 수술도 받지 않았다. 국정원이 국회에 이렇게 보고를 했던데 뭘 근거로 판단한 거지? 김정은 신변 정보를 진짜 알고 한 말일까? 이건 단정해도 되나? 이런 궁금증도 있기는 합니다. 김정은 사망설을 과도하게 공격하고 김정은 등장에 과도하게 반색하고 예측이 틀린 장본인들을 조리돌림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매사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할까? 전 여전히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